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정말 머리가 너무나 아플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조사하면 월드컵 우리 못 나갈 수도 있다라는 황당한 축구협회의 반응에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아예 들고 일어났죠. 온 국민적인 반발이 한 번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 홍명보 감독의 이 홍명보호가 너무나 위태로워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는 문체부 장미란 차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혈세 3천억에 대한 이야기까지 급기야 축구협회 결국 홍명보 감독의 사퇴에 이어 해체까지 해버리겠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기야 사퇴가 정말 이때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최악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칼럼들도 많이 나옵니다. 박사 이런 분들이요 막 칼럼을 냅니다. 지금 보면 이번 고려대학교 카르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홍명보 감독도 87학번, 정 회장은 80학번, 학번으로 선후배를 먼저 가리는 고려대, 등등등. 사실 까마득한 후배였던 홍명보 감독을 정 회장은 간판 스타였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회로 불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좋아 보였을 리 없죠. 당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준혁에 함께 있었던 이영표 해설위원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사실 쓰디쓴 브라질 월드컵 최악의 패배 고배를 마시고 돌아와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냐.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영표 해설위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월드컵은 증명을 해내는 자리다라는 유명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홍명보 감독과 이영표 해설위원의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졌다라는 팬들의 추측도 이때부터 쏟아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브라질 월드컵의 이 패배가 뼈아팠는지 결국 정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굉장히 사이가 멀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협회 전무이사로 기용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때 다시 한번 고려대 후배인 홍명보 감독을 전무이사로 임명하는 끈끈한 관계를 보여준 거다라고 합니다. 물론 홍명보 전무는요, 대표팀 감독과는 다르게 뛰어난 행정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최고의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 사이에 이 학연, 지연에 의한 관계성은 잡음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번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로 쏟아지게 된 겁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 역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결국 비리축구인 기습 사면 시도, 불투명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 논란과 경질, 아시안컵 졸전과 대표팀 내분 상태,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로 이어진 지난 1년간의 위기 속에서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임명한 건 홍명보 감독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신뢰가 굉장히 스스로 추락시키는 결과가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여기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었던 박주호 전 위원, 박주호 선수가 협회 관련에 대하여 입을 열었던 이유를 최근 다시 한번 취재진에게 밝히게 됐습니다. 바로 18일 날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수많은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서 한 번 더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이야기 인터뷰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번 본인의 주장으로 파장이 굉장히 컸다라고 물어보면 주변의 반응을 여쭤보자 주변에서 응원으로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었다.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자, 바로 한국축구협회가 법적 대응,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라고 물어보자 자신이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춘 건 이 정보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아마 축구협회 관계자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파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냐라는 질문에 5개월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초점을 뒀고 그것이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박지성, 이영표 등 많은 선배들의 응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변한다면 성장하는 한국 축구, 발전하는 한국 축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현역 대표팀으로 뛰고 있는 후배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라고 물어보자 현역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 뛰고 있는 상태이고 축구협회 소속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리고 선배 이회택 전 감독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자 뭐 정상적으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괜찮았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느꼈던 부분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성과 투명함을 토대로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공정성, 투명성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구자철 선수가 무조건적인 비판은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분개하며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박지성, 박주호 형의 의견을 나는 무조건 지지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협회를 옹호했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나갔다. 나는 기자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무조건 협회의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자철 선수에 대해 비판하셨던 분들은요. 제가 요번에 정정해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자철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가면 솔직히 미래는 없다. 하루빨리 협회의 행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일 뿐이다. 지성이 형, 주호 형의 의견을 나는 무조건 지지한다. 그 전에도 대화를 자주 했고 오늘도 연락했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구자철 선수가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협회를 옹호하는 듯한 나왔던 기사는 오보 기사였던 거죠. 정작 구자철 선수 역시 협회가 무조건 투명성에 대하여 개선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형들 박지성 선수, 박주호 선수, 나아가 뭐 이동국 선수, 이천수 선수, 이영표 선수 뭐 등등등 모두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또 한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선수 출신들이거나 선수인 사람들은요. 협회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국회 청원까지 들어가서 대한축구협회의 감사와 해체를 요청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해체를 시켜달라.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8월 16일까지 30일 동안 동의를 받는다고 해요. 만약 이게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까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모조리 무시했던 협회에 대하여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체해버려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현실 가능성이 없을까요?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역도 스타인 장미란 선수가 문체부 차관이 된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축구협회가 이러면 우리 월드컵도 못 나갈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하자 본인들이 잘못한 일이 없다면 그럴 일이 애시당초 없지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입장에서 사실 잘못한 일이 없다면 뭐 월드컵을 못 나간다라던가 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던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해야만 한다. 방향성을 같이 잡고 해결 방법을 찾자라는 뜻이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추경호, 장미란 차관을 만나 축구협회 감독선임 논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면담을 가지게 된 거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 국민분들이 바보가 아닌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사에서도 목소리를 냈고요. 실질적인 축구협회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자, 제가 썸네일에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혈세 3천억을 쏟아부었건만 축구협회에 숨겨진 민낯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요, 이 국세 보조금은요 11년 동안 무려 3배나 치솟았고 정부 보조금이 연간 110억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이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에 대한 제재는 받고 싶지 않은데 보조금은 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평소에는 압박을 받지 않아도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장미란 차관이 말한 것처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한 일이 없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 3천억을 쏟아부었던 축구협회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정부의 재정이 없잖아요. 축구협회는 운영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료로서 그래프로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 계속 올라가서 연간 110억 정도로 계속하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요, 보조금이라는 게 정부에서 지정하여 위탁한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와 다른 체육협회와 비교해도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이 국가 재정은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92억, 대한농구협회가 4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 차이가 큰 거죠. 독일 축구연맹 같은 경우는 2020년 하나 61억 원 정도 적자가 달했다고 해요. 오히려 돈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축구협회는 사실 정부 보조금을 지금까지 3천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3천억을 다 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복표 수익이 낮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토토 수익이 낮기 때문이에요. 물론 보조금은 연간 110억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자,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국민의 혈세 3천억에 대한 수익까지 났는데도 이 대한축구협회는 자신들에 대하여 어떠한 제지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금액에 대해서도 아마 제대로 된 해명과 전말을 밝혀내야 될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팀 자신의 도전, 이 대표팀 감독 자리라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어떻게 하면 강하고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스스로의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홍명보 감독의 이 도전은요,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이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국가대표 감독직이라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온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월드컵에서의 우승을 위하여 실력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이 감독직에 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거기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적 도전을 응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말게 된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국민적 비판이 일었는데, 이게 단순히 국민적 비판에서 단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축구계의 원로 이회택 씨도 애끓는 당부를 했습니다. 축구인들 하나된 목소리를 내달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축구계의 큰 어른 이회택, 후배 축구인 박주호, 박지성을 공개 비판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전 감독이었죠. 이회택 전 감독이 최근 홍명보 감독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비판을 쏟아낸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박주호, 박지성 등에게 쓴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회택 전 감독은 1946년생으로 축구계의 원로이죠. 많은 축구인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축구계의 어른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쓴소리를 했어요. 이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축구인들로 꾸려진 강화위원회가 뽑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선임 이후 발생한 수많은 논란에 대해 축구인들로부터 말을 아끼면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박지성, 박주호 등이 여기저기에서 너무 비판하는 소리만 쏟아내고 있다. 선임 과정에서 나온 문제는 시정해야 하지만 지금은 축구인들끼리 서로 헐뜯고 다툴 것이 아니라 축구계의 안정을 위해 힘을 합할 때이다. 박지성, 박주호 발언을 영상을 통해 직접 보았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고쳐질 수 있도록 협회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홍명보 감독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있다. 그래도 후배들이 마치 나쁜 사람처럼 표현할 정도로 그릇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파만파 또 이 얘기가 번져나가고 있어요. 결국 이회택 전 감독은요. 축구대표팀 사령탑이 된 홍명보 감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감독으로서 선임이 완료가 됐고 홍명보 감독도 결국 축구인들이 뽑았기 때문이다. 이미 선임이 된 만큼 축구인들은 감독과 대표팀, 선수들을 믿고 맡겨야만 한다. 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후배들도 언젠가는 협회장, 대표팀 감독, 프로팀 감독들이 될 제목들이다. 서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축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 선임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번 축구계의 사태가 뭐 사실 이렇게 평소처럼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역대급 황당하고도 불공정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두둔하는 발언이 사실 이회택 전 감독에게 많은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앞에 놓여있는 과제가 무려 5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홍명보 감독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주호 선수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은 차후 국회에도 불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을 포함하여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떠지겠다라고까지 문체부에서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의 이런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위원회에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국가대표로 선발될 선수들과 축구팬들과의 마지막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불과 얼마 뒤입니다. 오는 9월 5일 오후 8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첫 경기를 팔레스타인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만약 실패를 하게 된다면 글쎄요. 아마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반발도 큰 상황 속에 축구팬들이 보이콧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홈 경기인 만큼 이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도 축구팬들이 외면을 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경기에서마저도 홍명보 감독이 패배를 하게 될 것이냐, 다양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과로서 입증을 해내겠다라고 말한 홍명보 감독의 호언장담처럼 선수를 누구를 선발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진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단독 기사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홍명보 감독 드디어 손흥민을 만난다. 유럽파 점검을 본격하겠다. 유럽 출장 축구대표팀 감독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난다. 자, 얘기를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런던으로 이동하여 손흥민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출국 자리에서 일정 중에 유동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과 만날 수도 있다. 현재 일주일 정도 유럽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선수들을 만난다면 유럽에서 머무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손흥민 선수를 만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사실 홍명보 감독이 새롭게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공식 일정 중에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선수가 돼버리게 됩니다. 사실 2013년, 2014년까지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당시 손흥민 선수와의 인연이 있는데요. 한국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선수들이 즐기고 단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라고 밝혔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귀추가 주목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2014년 월드컵 당시에 손흥민 선수에게 수고했다라며 안아준 이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 선수와 감독 사이가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10년 전에 막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장으로서 홍명보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논란에 휩싸인 홍명보 감독인 만큼 두 사람의 관심에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만나면서 아마 굉장히 아이러니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애써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결국 처참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막내였던 손흥민 선수가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고, 이것을 홍명보 감독이 다가가 안아주며 위로했었던 장면이 당시에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를 홍명보 감독이 의도적으로 배제했었다라는 올림픽 대표팀 때의 이야기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 때도 적극 기용을 했다라기보다는 박지성 선수를 더욱더 앞으로 내세우며 이 팀워크 플레이를 앞세웠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자철 선수마저도 지금 입을 열었습니다. 무작정 비판? 바람직하지 않다. 홍명보 부임한 대표팀 후배들에게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구자철 선수가 사실 최근 이 K리그 선발 출전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후배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냐라고 물어보자 무엇보다 인내가 중요하다. 나는 해외에 오래 있었다. 실질적으로 해외파, 국내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양측이 대화를 나눌 때 보고 배운 게 너무 달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다.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한국 축구가 발전해야 할 일은 무한하게 남아있다. 원래 해외에서 뛰었던 선수들과 국내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어떻게 섞일 것인지 정말 중요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앞으로 미래에 해외에서 경험을 한 선수들과 국내파 선수들의 경험이 시스템으로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작정 비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 구자철 선수의 소신 발언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전 감독과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사실 이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는요, 이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악연이 아니다, 악연이 맞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고려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출중하니 홍명보 감독이 심사가 뒤틀리지 않았겠냐. 독일에서 소집해서도 출장도 안 시켰다. 올림픽 때도 선발을 안 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군대 면제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예전에 손흥민을 한번 지켜봤는데 잘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위한 팀이 아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꼭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뽑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과거에도 쏟아냈었고, 사실 이강인 선수와의 불화를 보면서 홍명보 감독이 당시에 한마디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도 선수 시절 경기장만이 아니라 훈련장에서도 많이 다퉜기에 선수 간의 다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나름의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앞두고 그런 문제가 나왔고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이 사태에 대한 소신 발언도 했는데, 글쎄요, 손흥민 선수가 올림픽 때도 이후 월드컵 때도 지금의 행보와 전혀 다르게 제대로 된 대접을 홍명보 감독에게는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적극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요. 이제는 입장차가 많이 달라졌고 최근 이 아버지에 대한 아카데미 사건도 터지면서 물론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직을 거부할 일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모르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쏟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충분히 살펴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대표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건 저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10년 만에 이제 간신히 재미있는 축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저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건 저는 저를 버리기로 했다. 이제 저는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맞습니다. 바로 저는 저를 버리기로 했다라는 걸 저접어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별명처럼 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유명한 충주맨, 아시다시피 충주시를 홍보하는 충주맨이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걸 또 패러디를 했어요.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구독자 76만 명을 보유한 충주시 유튜브의 김선태 주무관이 최근 축구대표 감독직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을 패러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러고 나서 물이 흐르는 장면으로 영상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패러디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참 함부로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은 반응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 사태를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겠지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상태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도 있느냐? 뭐 아시겠지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실시간으로 좀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범사련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임원들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범사련이 뭐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임원들 전원 사퇴하기를 바란다. 촉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기 시작한 지 벌써 시간이 좀 흐르고 있는데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문체부 홍명보 감독 내정 관련 대한축구협회 문제점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는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의 일종의 성명문과 같은 입장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의 내정은 국민들의 기대와 축구팬들의 열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버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내 감독으로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거액의 유혹에 자신의 명예를 팔아버린 납득할 수 없는 홍 감독 처사에 울산의 축구팬 박주호, 박지성, 이영표, 박문성 등 국민이 신망하는 동료 축구인들마저도 비판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결국 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서는 문체부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의혹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를 야기한 축구협회에 대해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비리 신고를 접수받은 스포츠윤리센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하여 이미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이 됐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감독 선임 과정과 연관된 축구협회 모든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에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윤리센터 측에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남용, 절차적 하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요, 홍명보 논란을 정조준했는데 축구협회에서는요,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반발이었는지 축구팬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문체부가 조사에 나서자 축구협회는 정부 개입에 우리 월드컵 못 나간다. 와, 완전 정말 적반하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가 되니까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조사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뭐라고 했느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징계가 있으면 월드컵 출전이 막힐 수도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축구협회에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압박 넣는 발언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축구협회 관계자가 문체부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에 대해 조사한다라고 하여 굉장히 당황스럽다. 앞으로 조사가 들어오면 협조하고 따르겠지만 계속하여 압박을 받으면 피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이가 없는 건 뭐 내부 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 등 축구 국가대표팀 이 모든 선수들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건데 축협은 일단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지만 문체부의 간섭이 선을 넘었다라는 내부적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협회의 자격 정지로 인해서 이 국제대회 출전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월드컵 본선에는 못 나가게 될 수도 있다. 정부의 개입으로 협회의 독립적 운영이 훼손되어 피파의 징계를 받으며 월드컵 진출 자체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피파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뭐 그런 말이면 축구협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공정성 따위 내다 던지고 선정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피파의 이 조항도 뭔가 좀 변화를 줘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결국 문체부 조사 예고를 한 축구협회는요, 반발하는 게 아니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조사가 있다면 응하겠다. 결국 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축구협회가 지금 으름장을 놓은 게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지니까 또 말을 바꿨습니다. 반발이 아니다. 문체부의 조사가 들어오면 응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조사 요청을 받은 건 아직 없다. 문체부가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살짝 말을 비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체부 입장에서는 좀 많이 긴장이 될 수 있는 축구협회의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아마 문체부의 이런 압박에 대하여 반발을 했다라고 국민 여론이 조성이 되는 것이 더 신경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렇게 조성이 되게끔 본인들이 모든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홍명보 선수에 대한 또 많은 폭로가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홍명보 선수와 박주영 선수와의 관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관계성은 무엇이냐? 홍명보, 박주영, 의리축구의 오명을 벗고 해피엔딩을 이룰까라는 기사가 2년 전쯤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주영 선수가 울산팀으로 입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의리축구라고 계속하여 의혹을 받았던 박주영과 홍명보가 다시 재결합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도 당시에 박주영 선수가 다시 영입 공식 발표가 났기 때문인데요. 이 박주영과 홍명보의 인연이 남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또 고려대 선후배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고 같이 현역 생활을 보낸 적이 없어서 별다른 접점이 없는데 2005년 독일 월드컵 대표팀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의 코치로 잇따라 홍명보 선수가 부임하면서 박주영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홍명보는 본격적인 감독직을 맡게 되면서 이 당시 때 2년 뒤 런던 올림픽을 고려하여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구성을 했는데 박주영 선수 역시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로 발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뭐 팀의 최대 약점이었던 공격수 부재를 해소할 수 있는 원톱이다 라면서 박주영 선수를 리더로 정했는데 박주영 선수는 의무차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아시안게임 출전을 반대하는 소속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열의까지 보였지만 아시안게임에서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결국 박주영 선수가 홍명보 선수와 만나게 됐어요. 일각에서는 또 이 두 사람이 의리축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었고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 선수를 설득하며 올림픽 대표팀에 불러들이며 기자회견에 함께 나서면서 박주영이 군대를 안 가면 내가 대신 가겠다. 병역 비리에 대한 것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홍명보 감독과 박주영 선수는 의리축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기도 했습니다. 사실 박주영 선수는 올림픽 이후에도 유럽 무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경기력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박주영 선수를 소집하지 않았던 홍명보 감독은 정작 본선을 앞두고 결국 박주영 선수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소속팀에서 꾸준히 경기에 출장하는 선수를 뽑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정작 유럽에서 뛰고 있었던 성적이 좋지 않은 박주영 선수를 포함시키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미 원칙을 깨는 말 바꾸기, 특혜에 가까운 의리축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박주영 선수가 사실